Joy. 비는 잠시 멈췄지만 무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신통방통 장신 만사해결 당신에게 물어봐.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자, 무엇이든 물어보살 오늘도 시원하게 저희가 문을 열어봤습니다. 자, 고민 있는 분들은 좀 기웃거리지만 말고 들어와서 고민을 해결하고 여러분들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나저나 우리 신청 사연 중에 꿈을 잘 모르겠다, 아하. 뭐 먹고 살까요 등 진로 고민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네. 하는데 우리 선녀는 원래 스포츠 쪽 네네. 농구부터 관심이 있었던 건지. 농구는 아니고 원래는 이제 어릴 때는 야구를 야구. 좋아해서 야구 선수가 되겠다라는 꿈이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또 뭐 학교 옮기고 키가 커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농구로 바뀌게 돼서 이제 뭐 이렇게 된 거죠. 어쨌든 뭐 어릴 때부터 워낙에 공 갖고 뛰어나노는 걸 좋아해서 뭔가 이런 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똑같았어요. 코미디언이었어요. 꿈을 한 번도 바꾼 적은 없어요. 다른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냉정하게 평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과대평가, 뭐 이렇게 허세를 부리고 이러다 보면 이제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자기한테 너무 관대하지 말고 좀 네.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딱 여기까지인 것 같다. 네. 이 정도로 하면 잘 살 것 같다는 생각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출연자 근황 뉴스 시간입니다. 아, 이거, 야, 이 친구 보고 싶네. 네. 거지방. 아, 거지방을 운영하던 우리 한선우 씨 근황인데요. 거지방을 만들었는데 커피가 필요하다. 손 드세요. 그대로 빵 따고 때려치세요. 안 쓰면은 100% 할인이다라는 그것도 줄였는데 그래도 더 나중에 늙어서도 고생하지 않으려면 먹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먹어라 이거예요. 네. 뭐 밥은 잘 먹고 지내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대단합니다. 참치캔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네. 많이 발전하긴 했는데 근데 계속 이렇게만 먹으면 사실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네. 예. 저희도 응원할 테니까 건강 잘 지키면서 이렇게 네.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익명보장 고민타파 미니 무물보 시간입니다. 네. 출연까지는 좀 고민이 되지만 우리 보살들의 냉철한 의견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자, 오늘의 미니 무물보는요. 자, 6년 차 동거녀가 헤어질지 말지 고민 중에 보낸 사연입니다. 오, 제가 4년 전 허리 디스크 수술로 크게 다쳐서 입원한 적이 있는데요. 그 뒤로 동거남은 수시로 헤어지자고 합니다. 자기야, 이제 헤어지자. 아니, 갑자기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아, 나 정말 미안한데 내가 병간호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평생 너 돌봐주면서 살 자신이 없어. 어? 이쯤에서 좋게 헤어지자. 와. 그런데 어때? 연기 쩔지? 진짜 이런 연기는 최고인 것 같아요. 헤어지자, 너 꺼져라 이런 연기는 국내 원탑이에요. 예. 연애 참견에서 이거를 매주 대단합니다. 예. 열연을 내가 정말 거기서. 예.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한 번은 실패하고 한 번은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서 이대로 동거남이랑도 쫑나면 진짜 인생 실패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한참 잠잠하다 싶더니 다시 이별병이 도졌어요. 자기야. 시끄러워. 자기 어디야? 아야, 오랜만에 친구 하나 가지고 나 오늘 못 돌아간다. 응? 어? 뭐라고? 나 먼저 자. 여보세요? 야, 때려 엄마. 자, 이렇게 한두 번 애박이 시작되더니 결국 터지고 만 저는
자기야, 진짜 외박은 좀 아니지 않아? 잠은 집에서 자야지. 아 이만하면 우리 뭐 많이 했잖아. 어? 야 헤어져 그냥. 외박하지 말라는 말에 다시 헤어지자고 말하는 6년 차 동거남. 이제 진짜 헤어지는 게 맞는 걸까요? 네, 저는 네, 뭐 가볍습니다. 이런 다부의 결정은. 본인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다 맞춰주는 상황이에요. 뭐 그렇게 대단하게 볼 게 있습니까? 이 사람 아니면 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게 낫지 않아요? 이렇게 사느니? 솔직하게? 하여튼 혼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네, 의견은요. 야, 자 오늘 또 어떤 손님이 찾아오셨을지. 첫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 사실 제가 키 수술을 했어요. 키가 커지는 수술. 몇이었는데 몇 됐어? 61cm였는데 지금 9cm. 적게는 한 4천만 원 정도 들고 많게는 한까지도 들어요. 뼈를 일단 잘라요. 자르고. 스패너 같은 걸로 이 뼈를 조금씩 늘려요.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혹시 접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겨가지고 학교를 안 가고요. 위원회도 열려서 가기도 하고 학교를 안 가면 어떡하지? 너무 멀어가지고 하고 그러지? 저보다 심각한데요. 넌 뭐야? 네? 왜? 비싼 돈을 들여서 그치. 학원도 다니고 있는데 열심히 안 다니고 있고 학원비 얼마예요? 학원비? 다 때려쳐 지금부터.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니네는 끈기가 일단 불합격이야. 개원한 소아과보다 폐업한 소아과 개수가 더 많아가지고 애기들이 너무 귀하니까 조금만 잘못 되면은 바로 그러면 악성 민원을 막 이렇게 우리가 잘못한 게 딱히 없더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 소송을 당하게 된단 말이죠. 아, 멀쩡했던 소아과가 하루에 폐업이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돼서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배꼽 인사 오랜만에 봤네. 이름 저는 신사나라고 합니다. 몇 살? 35살입니다. 뭐해? 직장인입니다.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제가 거절이 좀 힘들어서 왔어요. 이제 중고등학교 때 학교 다니고 나서 이게 은따를 당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그거를 좀 잘 극복하고서 또 대학교를 갔는데 근데 사람에 대한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하면은 사람들을 잃을까 봐 무섭고 또 사람들한테서 더 상처받을 게 무섭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절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왔어요. 주로 사람들이 어떤 부탁을 하는데? 한 번은 친구 중 한 명이 그 쇼핑몰에서 옷을 샀어요. 그 옷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환불을 하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나야 좀 환불 좀 알아봐 줄래? 응? 그래서 제가 그 게시판에 뭐 글도 올리고 뭐 또 전화도 해서 어렵게 연락이 닿았는데 업체에서는 이게 제작 상품이라고 환불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얘기를 했죠. 제작 상품에서 환불이 안 된다. 근데 잠깐 미안한데 그 친구는 지가 알아보지 왜 너한테 알아보라고 시켜? 그 친구는 자기가 말하는 게 두렵고 그렇다고.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그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사나야, 이 옷 너한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사나야, 이 옷 너한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거 내가 11만 원 산 건데 8만 원에서 내가 좀 싸게 해줄게. 그래서 하면 안 될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옷도 없었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자켓 사서 입었고 맞았어? 맞긴 했어 혹시? 옷이 좀 컸어요. 이게 굉장히 프리 사이즈긴 한데 옷이 약간 좀 푸대자루 같은 그런 옷이. 친구 잃을까 봐 또 그런 거 안 들어주면 네, 그래서 이후에 그 친구 더 가관이었던 게 모자, 신발, 구두, 뭐 액세서리 뭐 이런 것도 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너한테 다시 아예 파는구나.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파나 보다. 일로. 네, 맞아요. 그래서 막 어떤 경우에는 비싸게 파는 경우도 있었고 싸게 파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옷은 얼마나 샀어? 그러면 총 얼마 산 거야? 여러 가지 합쳐서 한 100만 원 정도 초산 금액
한 100만 원 정도 추산 금액. 100만 원어치? 네. 어. 점점 그 한술 더 떠갖고 그 친구가 자기 술을 마시고서 돈이 다 떨어졌대요. 집에 갔던 택시비가 없다 그래요 저한테. 하나야 나 좀 택시비 좀 어떻게 좀 안 될까? 그래서 제가 너 얼마 돈도 없어? 버스 탈 수도 없어? 그랬더니 그 친구 나 술 먹는데 다 썼어. 나 사다 돈 도와주면 안 될까? 나 사다 돈 도와주면 안 될까?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택시비 2만 원을 줬고 빌려줬고 그 친구 계좌 알려줘가지고 그래서 그 돈을 받으려고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 친구가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탔어요. 아니 남자들한테는 이렇게 막 거절 못하는 것 때문에 손해 본 적 없어? 예, 야구도 좋아하는 팀이 있는데 팬모임에서 아는 오빠를 만났는데 그 오빠랑 좀 친해져가지고 사나야 뭐 커피 마시면서 뭐 이렇게 얘기 좀 할래 해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다가 돈을 정산할 때가 왔어요. 계산할 때가. 사나야 일단 네가 다 계산하고 내가 너가 계좌 보내주면 내가 돈 보내줄게 해가지고서 그 다음날 돼가지고서 오빠 이거 커피 이거 더치페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나야 미안한데 나 지금 신용불량이라서 지금 돈을 줄 수가 없어. 신용불량이라서 지금 돈을 줄 수가 없어. 야, 저 커피가 얼마였는데? 쿠키, 케이크, 커피 2잔 해. 다 먹었네. 3만 한 7천 원 정도? 3만 한 7천 원 정도? 안 내려고 다 시켜 먹었어. 아니 근데 그거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네가 아는 오빠 뭐 아니 억울하잖아 그래도. 그래도 커피 한 잔 사줬다고 디저트랑 뭐 다 있었대잖아. 37,000원이니까 그냥 한 번 사줬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게 뭐 두고두고 그렇게 억울할 일은 아니잖아. 근데 그 이후에 또 문제였던 게 그 돈 없다고 하고 나서 저한테 가관이었던 게 자기 신불자니까 그 대부업을 알아봐 달라고 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 대부업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주고 이런 말씀드리 그렇지만 길거리에 떨어진 그 명함 있잖아요. 대부업 명함. 그걸 네가 그거 주워다가 그 친구한테 카톡 캡처해서 보내주고. 마음이 다 아파. 착하네. 왜 거절을 못해? 그게 그 사람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사나가? 안 좋아해서 그냥 못생겨서 싫었는데 그냥 오빠가 처지를 알고 나니까 불쌍해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좀 거절도 해보고 그랬는데. 하나야 생각을 해봐봐. 커피값도 안 내가지고 신불이라고 했던 사람이 네. 갑자기 너한테 접근해가지고 그런 이상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거절 못하는 게 또 뭐 있어? 회사에서 일했을 때요. 회사에서 일을 했을 때 상사분들이니까 사나야 이거 패킹 리스트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사나야 나 이거 영문 받쳐서 어려우니까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러면서 이거 해달라고 하면서 저한테 먹을 것도 사주고 밥도 같이 먹여주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를 시켰던 게 있고. 사나가 일은 잘하나 보다. 예, 그래서 저가 인정을 일을 잘하긴 했는데 문제가 제가 한 번 일을 할 때마다 일을 이렇게 쌓아두고 있다가 나중에 터지는 타입이에요 사실은. 그냥 쳐내면 되는 건데 그걸 못 해가지고 결국에는 퇴사할 때도 이게 점점 쌓여있던 게 이게 터져가지고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진짜.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진짜. 도대체 일 그렇게 시켜놓고 왜 그러시냐고요. 그랬더니 사나야 넌 우리가 마음에 안 드니? 너 정말 실망이다. 진짜 쟤 왜 저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절을 했었어도 그것 때문에. 야 사나는 약간 연기도 되네. 네. 1인 다역을 지금 막 하네. 네. 연기자 같은 느낌이 있어. 나 지금 무슨 약간 드라마 보는 드라마 보는 줄 알았어 하나요. 연기자 포스가 확 넘치네. 그래 착해서 그래. 아유. 내가 계속 이렇게 보니까 그냥 내 추측이야. 네? 내 추측인데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봐봐. 아까 보니까 뭐 학창 시절에 이제 뭐 은근히 따돌림도 당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친구를 사귈 기회가 많지 않았지. 네 맞아요. 맞지? 네. 그러니까 사나 입장에서는 어쩌다가 알게 된 그 사람이 소중한 거야. 소중하고 맞아. 그 사람이 혹시 나를 또 떠날까 봐 아니면 나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할까 봐 그게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하자는 대로 해주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자꾸 네가 당하는 것 같고 네. 자꾸 나중에 생각해보면 억울하고 네. 이거는 거절을 못한다기보다는 우리 사나의 성향이
친구를 만드는 게 좀 서툴고 친구랑 유지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야. 친구를 유지하는 방법. 네. 봐봐. 네? 우리가 오늘 사나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이거야. 네. 진짜 우리가 옆에 둬야 되는 좋은 친구는 너한테 뭘 그렇게 계속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야. 네. 그치? 네. 만약에 네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내가 난 이거는 안 되겠다. 미안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너랑 연락을 끊어. 네. 그러면 걔는 어차피 네 친구가 아니야.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아? 네가 친구를 계속 그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네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봐. 테스트 삼아서. 네.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볼까? 네. 얘가 너 친구인데 얘가 너 친구인데 친구인 척 하는데 너한테 자꾸 부탁하는 애야. 네가 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한번 연습해보자. 사실 미안한데 나 지금 5만 원이 좀 필요한데 제가 내일까지 줄 수 있거든요. 급해서 하는데 5만 원 빌려주면 안 돼요? 나 지금 죄송하지만 이거 안 될 것 같아. 미안하지만 안 돼. 죄송하지만 이거 안 될 것 같아. 미안하지만 안 돼. 자, 이거 뭐 이제 스킨이 필요한데 그냥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안 돼. 이러면 네. 상대방도 좀 기분 나빠. 그러니까 누가 뭐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아유 미안한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현찰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미안해요. 이 정도만 얘기하면 돼. 하나만 더 연습해보자. 내가 친구야. 같은 여자야 내가. 네. 하나야 우리 그때 같이 우리 쇼핑몰에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나 옷 산 거 있잖아. 너가 이쁘다고 했던 거 있지? 근데 그거 나 좀 여기 약간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서 이거 좀 환불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잘 얘기할 자신이 없는데 사나 네가 나 대신 좀 얘기해주면 안 될까? 근데 나도 그 마음 알겠는데 일단은 그 옷이라든지 그런 거는 본인이 직접 얘기해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 왜냐하면 요즘 개인정보 그것 때문에 본인이 직접 얘기 안 하면은 환불 잘 안 되고 그래.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좀 그 사람들 만나면 막 두근두근 떨리고 그래가지고 사나가 좀 대신 해주면 안 될까? 근데 그래도 너무 심하게 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옷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혹시 이거 좀 많이 입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네가 직접 얘기해 볼래? 잘하네. 근데 잘했는데 그 이유가 너무 길어. 좀 간결하게. 너무 미주알 고주알 얘기할 필요는 없이 네가 좀 간결하게 얘기를 해. 거절을 하는데 잘해봐봐. 너무 뭐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네가 이제 도망갈 곳을 못 참게 된단 말이야. 어쩔 수 없이 그거 뭐 그러니까 어떤 거절이든지 다 좋은데 조금 간결하게. 네. 아직까지 돈 그렇게 누구한테 뺏기거나 뜯긴 적은 없지? 없어요. 정신 다행이네. 바짝 차리고 네. 이상한 일 있다 생각하면 부모님이랑도 상담을 하고 네. 정 이상하다 싶으면 신고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야. 다행이야. 그래도 아직 그래. 큰 돈 뜯긴 적은 없어도 다행이고. 그럴 수 있지 사나. 앞으로 손해 보지 마. 네. 자, 사나 뽑아봐 앞으로. 우리 사나가 늘 손해만 보고 삽니다. 거절을 못해서 친구들 거절 못해서 친구가 산 옷도 사고 직장 상사가 일지 말하면 거절 못해서 하고 이거 봐봐. 침 뱉는 일이 생기잖아. 웃는 얼굴에 그래. 지금 누가 침 뱉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나가 이렇게 웃고 친절하게 해줬는데 오히려 뒤통수 치는 뒤통수 놈들이. 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너한테 부탁하는 걸 네가 거절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보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만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 이거야. 네. 알았지? 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행복해. 네. 그래, 잘 가. 네. 오살님들 덕분에 가슴속 고구마 100만 개 사이다로 뚫고 갑니다. 신한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자, 이름 권성균입니다. 권성균. 네, 34살입니다.
뭐해? 34살이고. 저 지금 백수입니다. 지금 백수? 네. 언제까지 일했어 그러면? 한 2년 전? 1년 꽤 반 오래 백수했네. 네.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제가 백수인 이유가 사실 제가 키수술을 했어요. 키가 커지는 수술. 오. 그래서 지금 놀라시는 것처럼 마이너한 수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술하기 전에 정보를 찾는 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이제 SNS에 조금 올린 게 있는데 그런 걸 보고 악영향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혹시 접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겨가지고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그냥 영상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하는 거야? 키 크는 수술에 대한 정보를 네가 알려준다? 네. 안녕하세요, 키파인더입니다. 저는 곧 키 수술을 할 예정이에요. 키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엔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오늘은 키 수술 후 일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이게 가능한 수술이에요? 네, 국내가 제일 유명해요. 오, 난 몰랐네. 근데 너는 이제 성공을 했어? 저는 성공한 케이스라고 해요. 몇이었는데 몇 됐어? 161cm였는데 지금 168cm, 됐어요. 7cm를 뺐어? 네.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게 종아리나 허벅지 중에 선택을 뼈, 하는데 뼈를 일단 잘라요. 자르고 거기 안에다가 장치를 넣어요. 그게 수술은 끝이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밖에서 리모컨이나 아니면 스패너 같은 걸로 이 뼈를 조금씩 늘려요. 조금씩 늘리면 골절이 치유되는 과정이랑 똑같이 뼈진이 나오면서 이게 뼈가 붙거든요. 그 과정으로 뼈를 늘리고 뼈를 자르고 그 안에 장치를 넣어서 이렇게 늘린다. 맞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거를 7cm나 늘렸다는 거야? 네, 뼈는 사실 그렇게 해서 늘리는 게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계속 근육도 늘려줘야 돼요. 그렇지. 뭐 신경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네, 그래서 쉬운 수술은 아니죠. 아니 근데 인위적으로 사람의 뼈를 잘라서 늘린다? 이거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실패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수술 같은데. 네, 우선은 가장 유명한 부작용이 까치발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뼈만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육도 같이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근육을 늘리는 과정이 굉장히 귀찮고 힘들고 고돼요. 그래서 근육 운동을 안 하면 다리가 까치발 돼 있는 상태로 고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상적인 보행이 심한 경우는 정상적인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인체 비율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운동 능력 감소가 없을 수는 없어요. 아니 이거 수술 실패 가능성이나 이런 건 없어? 엄청 많죠. 일단은 뼈진이 안 나오거나 잘못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부정유합, 불유합이라고 하는데 그 경우는 당연히 문제가 생기고 와. 근데 이 수술 많이 하니?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 진짜로? 이게 예약이 엄청 많이 차 있을 정도로 많이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수술 종류에 따라 다른데 적게는 한 4천만 원 정도 들고 많게는 한 2억까지도 들어요. 2억까지도 들어요. 2억은 몇 센치를 키우는 거야? 20cm 키우는 거야? 그까지는 불가능. 왜 그렇게 차이가 나? 이게 먼저 종아리나 허벅지냐 한 부위냐 두 부위냐의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좀 저렴한 수술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살을 뚫고 뼈를 고정시켜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흉터도 생기고 재활 과정이 되게 힘든데 또 비싼 수술은 그 외부 장치를 안 쓰고 내부 장치만 써서 흉터도 덜하고 생활도 상대적으로 편하고. 그러면 생활 같은 게 되면 운동 같은 것도 가능하고 그런 거 되게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술 후 한 6개월간은 거의 정상적인 보행도 힘들 거고 6개월이 지나도 2년 정도까지는 다리 안에 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이물감이 있을 경우에는 격한 운동이 확실히 힘들죠. 그걸 하게 된 아니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네가 그걸 했는데 네. 네가 그 다음에 지금 뭘 올리고 한다는 게 그걸 왜 하고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제가 수술하기 전에 정보를 찾는 게 좀 힘들었어 가지고 그냥 이 정보 공유하면은 나 같은 사람이 좀 더 편하게 정보 습득을 할 수 있겠다. 그치, 절실한 사람들한테는 되게 소중한 정보지. 근데 왜 그게 문제가 된다고? 뭐 안 좋은 결과들이 있다. 댓글 안 좋게 하고는 아마. 그러니까 특이하다 보니까 인터뷰 요청도 좀 들어와요.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보고 이제 학생이 수술을 했는데 잘못됐다. 가 아니라 학생이 어머니한테 나 이거 수술해달라고 조른다. 수술해달라고 조른다. 그래서 조르는 게 네 탓이다? 저 미안한데 나도 지금 되게 답답해. 네가 오늘 목적이 뭔지를 나도 파악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네 목적은 너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됐는데 결과가 안 좋거나 이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사실. 근데 애가 너 때문에 엄마한테 졸른다. 그래서 너한테 항의가 들어온다. 이거는 네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솔직히 그걸 보고 너 때문에 수술을 했는데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걸 너한테 책임을 물 수는 없는 거지. 그지? 근데 심지어 그것도 아니고 졸른다라고 너한테 책임을 묻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너 근데 나 제일 궁금한 거 하나 얘기할게, 성균아. 네. 너 앞으로 계속 이쪽에 뭐 종사하면서 뭐 상담하고 이럴 거야? 네 계획이 뭐야? 고민 중입니다. 그 고민하는 이유는 제가 원래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개발자로 돌아갈까 아니면 어쨌든 제가 수술하면서 고민도 많이 했었고 실제로 심리 상담도 조금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키 작은 사람들의 고충도 알고 실제로 키 작은 아이의 고민 상담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일을 할까. 자, 우리 성균이가 네. 중요한 게 이런 거야. 어떻게 보면 이 수술을 받고 성공한 사례의 당사자야. 맞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뭔가 내가 이쪽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의료 정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과 뭐 상담을 하고 어쩌고 한다라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야. 왜냐하면 본인이 의사가 아니잖아. 맞아요. 그렇지? 만약에 네가 말을 했다가 뭔가 그렇지. 뭐가 잘못돼서 너 그러면 책임져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진짜 그 수술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 나 같으면 그걸 왜 너한테 물어보고 있어? 병원을 가지. 거기 제일 우리나라에서 그 수술 제일 잘한다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의사한테 상담을 해야지. 아니 그걸 왜 너한테 얘기를 하고 있냐고 도대체.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일로 네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역할 뭐 이거가 뭐 지금은 내가 올린 영상도 좀 봐주고 이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네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순간이야. 빨리 일을 찾고 내가 보니까 얘가 2년 쉬었다는 게 수술해서 아파가지고 이제 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내가 뭐 이쪽으로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나는 우리 진짜 진심으로 수술 받아 잘 됐으면 너무 다행인 거고 너무 좋은데 너 왜 거기에 미련을 두고 뭘 자꾸 거기서 뭘 하려고 그래? 새로운 성균이로 살면서 그냥 앞으로의 너의 일을 하면서 연애도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지. 그걸 계속 달고 가면서 누군가의 요 고민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야. 수술이라는 건 정신심리 상태는 상담을 해줄 수 있거든. 난 이러이러하니 이게 좋았다 하지만 결국 너의 상담의 끝이 난 수술을 해서 행복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들 공감할 수는 없고 나중에는 저항을 더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오자. 그래 인상도 좋고 이제 연애도 하고 자꾸 나는 성경 거기서 벗어났으면 좋겠어.
나도 진짜 새로운 정보긴 했다. 우리 땐 그게 없었어. 이거 봐봐. 웃는 얼굴에 이제 침 못 뱉는다는 속담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은 하지만 언젠가는 그거에 반감 든 사람이 침을 뱉을 수 있다라는 거 알지? 100명이 만족하면 뭐 하냐니까? 한 사람이라도 이것 때문에 이랬잖아.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 본인 잘못은 없지만 심리적으로 본인이 부담, 이게 나 때문인가? 라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일도 있을 거다. 그래서 뭔 일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성규는 항상 신중하고 알지? 양쪽 다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성규가 돼주길 바랄게. 오케이? 응원할게. 저 그거 팬이에요. 그래. 다 할까? 다 좋아해. 그래. 들어가는구나. 감사합니다. 응원할게. 가, 화이팅하고 행복해. 알았지? 감사합니다. 그래, 성윤아. 두 분께 해주신 말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해서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던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의 조언 깊이 생각해보고 좋은 결정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성균. 왜 이렇게 추워? 올라가서 무서워. 어서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름 전경화요. 42살이요. 마흔둘. 뭐해 지금?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어요. 간호조무사시고. 이름 현의진이요. 17살이요. 의진이. 고1, 네. 현의정이요. 19살이요. 고3? 네. 근데 요즘 학교에 피어싱도 괜찮아? 아, 네. 그래? 네. 괜찮아? 네. 정말 놀랍다. 우리 때랑은 변화가 많다. 아니 아무리 우리 때고 니네 때고를 떠나가지고 나는 아니 왜냐면 우리도 고등학생 여기서 많이 봤잖아. 근데 피어싱한 학생은 또 처음 봐가지고. 그래 엄마고 네. 무슨 일로 왔어? 아, 제가 일찍 결혼해서 아이가 셋인데요. 첫애는 군대 갔고 지금 딸 둘이 너무 말썽을 부려서 의진이는 눈빛이 정말 말 안 듣게 생겼다니. 정말 말 안 듣게 생겼다니. 아니에요. 얘기를 해봐봐. 네, 일단 학교를 잘 안 가고요. 학교는 왜 안 가? 학교 너무 멀어가지고. 학교가 대학생이야 뭐야? 왜 네 맘대로 학교를 안 가면 어떡하지?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빠른 죄송한 게 인정. 아니라 학교가 멀면 안 가나? 잠이 많은데 일어나기가 학교가 좀 어디 힘들어서. 있어? 청량리에 있어요. 특성화고인데 아. 방송연애 컨텐츠과라고 얼마나 걸려? 2시간. 2시간? 와. 근데 지금 어디서 왔어? 남양주시. 남양주. 네. 근데 왜 이렇게 먼 데를 가게 됐어? 아, 처음에 저도 가까운 데 다니면 좋겠다 생각했는데요. 또 용기를 내서 다닐 수 있다 해서 거기로 가게 된 거예요. 그쪽으로 가고 싶어요. 관련 그치. 네, 꿈이 맞아요. 있는 학과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제 본인이 다닐 수 있다 해서 갔는데 말은 이- 참 잘하지. 이틀만 잘 가고 그다음 그럼 말은 잘하지. 아이고. 일주일에 몇 번 가요? 일주일에 이제 5일 중에 뭐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네 지각 결석을 너는 야무지게 생겨가지고 너도 학교 안 가? 의정이는 잘할 것 같은데 또. 넌 뭐야? 네? 저보다 심각한데요? 저보다 심각한데요? 너도 안 가? 이 친구도 중학교 내내 학교 생활이 잘 안 됐어요. 위원회도 열려서 가기도 하고 했는데 위원회는 왜 열렸어? 학교를 너무 안 가서요. 무단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자기가 잘해보겠다 하고 잘하다가 2학년 때부터 다시. 부모님한테 전화 많이 오겠네, 그러면. 그래서 그럼, 그것 때문에 그치.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거 말고 더 심각한 게 있어, 뭐가?
집에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야, 학교를 안 가면 시간이 그렇게 많을 텐데 집에도 늦게 간다고? 너 외박도 하고 그러지? 집에 안 들어가고. 100%지 뭐. 그러니까 엄마 고민이라는 거지. 제가 이제 그 엄마랑도 통화를 했는데요. 이제 같이 늦잠 자고 또 막 지각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도 막 저한테 아 진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 엄마도 저랑 똑같은 고민이 있더라고요. 같은 끼리끼리 네. 만나니까. 맞아요. 우리 저기 의정이는 거의 지금 신부는 고등학생인데 네. 거의 뭐 한 30 몇 살처럼 사네. 학교 안 가고. 집 부자인 30 몇 살. 집 너무 부자인 30 몇 살. 편이 넉넉하고 그냥 뭐 하루 종일 자다가 친구 집에 자고 오고 또 막. 뭐야 친구들 뭐 쓱 저녁 때쯤에 같이 나가서 놀고 같이 뭐 하다가 친구 집에 가서 자고 그리고 학원도 다니고 있는데 저는 비싼 돈을 들여서 그치, 그치.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열심히 안 다니고 있고 열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학원을 다니는데 지금? 일단 둘째는요 그 미용 쪽으로 미용. 네, 하고 있고 이 친구는 보컬 학원 다니고 보컬 있어요. 학원 다니고. 네. 비용 많이 드는 학원 다니네. 맞아요. 보컬이랑 미용이면은 이거 비용 많이 들거든. 학원비 얼마예요, 학원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미용 학원이 피부 미용이 280 그리고 네일 아트는 480. 그럼 합하면 얼마야? 760입니다, 회장님. 네. 얘만 760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말 내가 학교에서 뭐 너무 힘들고 이래서 내가 안 간다. 진짜 집에서 그 뭐 미용이든 네일 아트든 관련 책을 찾아보고 뭐 이런다라 그러면 정말 100번 양보해서 좀 봐주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 종일 퍼자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그럴 거면 의정아 다 때려쳐 지금.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때려쳐. 너 왜 가야 되는지 알려줄게. 네 꿈이 네일 아트 뭐 샵을 차리거나 아니면 뭐 피부 미용 뭐 샵을 차리거나 뭐 너 거긴 어떻게 가려고 그래? 취업해서. 아니. 거기도 아침에 나가야 될 텐데 거긴 갈 거야? 네. 근데 지금 안 가는데 어떻게 거기 가? 그리고 처음부터 어떻게 갑자기 네가 사장이 될 거야? 아니요. 일부터 해야 되지. 네. 내가 직원으로 널 썼어. 근데 맨날 지각해. 너 잘려. 거기 못 다녀. 근데 학교에 그걸 가서 연습이 돼야 내가 매일 나가고 이 힘든 거를 인내할 수 있는 연습이 돼야 직장에도 나갈 수가 있는 거야. 막말로 내가 재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끈기라도 있어야 어떻게 뚫고 나가.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니네는 끈기가 일단 불합격이야. 나중에 만약에 니네가 이렇게 지각하고 학교 밥 먹듯이 안 나가고 이런 걸 알았다? 내가 사장이면 죽어도 안 뽑아. 자, 그러면은 확실한 거 하나만 얘기해 줄게. 지금 요 추세대로 가잖아? 니네 인생이 정말 말할 수 없이 후져져. 나빠져. 되게 나빠져. 진짜. 그건 알아. 우리 앞으로 미래 의정이의 인생, 의진이의 인생이 정말 그지 같아질 거를 알아. 왜 알아? 우리 어릴 때 너무 많이 봤어. 그런 케이스를. 학교 다닐 때 우리도 이런 애들이 있잖아. 안 했지. 근데 걔들이 멋있어 보여. 잘 나가 보이고 막. 사복 입고 앞에 쫙 찾아가고. 근데 야, 뭐 수업을 해? 심지어 객기로 막 이런 애들이 있었어. 지금 니네처럼.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와, 야, 쟤 뭐 잘 나간다 어쩐데. 지금 걔들 뭐 하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그런 애들이 뭐 잘 됐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럼. 아니 근데
아빠 뭐라 안 하시니? 아빠 주말에만. 그치. 그러시니까 그래 맞아. 아빠가 옆에 있으면 이거는 뭐라고? 진짜로 엄마가 니들 이거 학원비랑 이런 거 부족해가지고 야간 요까지 저기 뭐야 일하고 이래가지고 얼마 전에 쓰러진 적도 있다며. 어? 니네 양심이 있는 애들이면 어리다고 양심이 없으면 안 돼. 그럼. 양심이 있으면 니네 이러면 안 돼. 엄마가 고생하는 건 알지? 네. 아, 네. 그치 엄마는 엄마 인생이 있었겠니? 그렇잖아. 일찍 너희들 나가지고 육아하고 사느냐고 엄마의 20대는 아예 없었단 말이야. 오히려 너네만 보느냐고. 없었단 맞아요. 말이야. 하루에 단 1분만이라도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조금 생각한다면 그치? 좀 마음가짐이라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잠은 집에 와서 자고 그치? 미안하면은 그냥 괜히 노래 부르는 척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그치? 뭐 그런 거라도 좀 보여주면 자 마지막으로 엄마 손 잡어. 그래. 둘 다. 양쪽으로. 에휴 니네 엄마 손 오랜만에 잡아보겠다. 자. 그치? 네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엄마한테 약속해. 엄마. 학교 잘 다니려고 노력하고 학원도 잘 다니고 친구 집에서 자는 거 학교 가까운 친구 집에서 자는 거니까 그거 좀 몇 번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가까운 집에 자는데도 학교를 안 가잖아. 그래. 그래 엄마 잠을 좀 줄여볼게. 잠을 줄이지 말고 일찍 자. 일찍 자고 학원 잘 갈게. 니네 둘 다 엄마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우리 두 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엄마가 한번 뽑아봐. 이렇게 되면 좋잖아. 봤지? 이게 뭐야? 엄마를 이렇게 걷게 해주라고 내가 열심히 알았어? 엄마도 이제 레드카펫 밟고 좀 행복한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니네 인생일 수도 있는 거고 니네 여기서 카페 깔아주는 사람 될 거야 걸어가는 사람 될 거야 걸어가는 사람이 돼줘야지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성실히 노력하고 응? 가장 열정이 있을 나이에 방에 누워있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자, 니네 잘 되기를 바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거야. 아빠가 못 해준 얘기 우리가 하는 거야 지금 알았지? 행복해. 네. 파이팅. 야 이제 의진이가 말 안 들을 것 같은데. 박수 한번. 박수 말을 들어 말을. 감사합니다. 저 팬이에요. 일로 와. 진짜. 이제 좋은 기운 줄게. 감사합니다. 악기 꼭 해야 돼. 네. 기타 배워 기타. 기타 배울 거예요. 그래 그 배울 거야가 아니라 빨리 하라고. 앞으로 이제 좀 더 이 친구들이 잘 가게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혼도 낼 때는 단호하게 하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엄마 고마워. 사랑해.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름 이주연입니다. 저 44살. 동안이시네 완전히. 아유, 감사합니다. 뭐해? 저 대학에서 소아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 요즘 뭐 소아과 때문에 또 얘기가 많던데 그치, 뭐 얼마 전에 또 기사도 고민이 나고, 뭐야? 실제로 작년에 개원한 소아과보다 폐업한 소아과 개수가 더 많아가지고 최근 문을 닫는 소아과가 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아 청소년과를 지망하는 예비 의사들도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밤새 열이 나고 우는 아이의 진료를 보기 위해 새벽 5시부터 병원 앞에서 줄을 서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몸을 휘청이더니 바닥에 누워 머리를 감싸줍니다. 119가 도착해 이송 가능한 대전 지역 병원을 알아봤지만 5곳 모두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학생은 1시간 만에 세종시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주 뒤 숨졌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의사가 없구나. 전공의가 없습니다. 지금 소아과 전공의가 없어서 응급실에 잘 안 돌아가는 병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뺑뺑이 돌다가 이제 애기 치료 못 받고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애기들이 너무 귀하니까 또 이제 조금만 잘못 되면은 바로 이제 민원을 악성 민원을 막 이렇게 넣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제가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일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돼서 근데 이제 소아외과는 그럼 아이들만 수술하는 거예요? 소아 청소년 대상이긴 한데 분과가 정해지지 않은 환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인 환자들 중에. 그러면 이제 당직 때 성인 환자 오면 성인 수술도 하죠. 성인 수술. 다 하시는구나. 일하다 오셨어요?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어제 밤에 새벽에 수술이 있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막 피곤해 보이셔. 이게. 그러면 결혼은 당연히 하셨을 거고. 네. 남편은 어떤 일? 남편 소아과 의사입니다. 남편이? 개원했어? 아니요. 그럼 병원 같이 교수로 일하고 교수로? 있어요. 사실 이제 저희 남편이 혹시 같이 올까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공의 숫자가 되게 최근에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이제 당직 서야 돼서 못 왔거든요. 전공의 대신에 응급실에 당직을 서야 돼가지고 사람이 없으니까. 네, 사람이 없어서 이제 교수님인데 응급실 당직을 서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된 원인이? 뭐 각자의 뭐 다 뭐가 있겠지만 사정이 있겠지만 일단 이제 일단 수익이 줄어든 부분이 아마 가장 클 거고 왜냐면 이제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니까 그렇죠. 환자 수의 감소도 사실은 문제고 환자 수가 많았어가지고 그동안 유지가 어느 정도 맞다면 이제 환자 수가 줄어드니까 이제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소아과라는 과의 특성상 사실 뭐 비급여로 뭐 하는 소득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게 소아과는 사실 없습니다. 아예 없잖아. 네, 아예 없습니다. 전부 다 보험 처리로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환자들이 내고 가는 거 600원, 900원 뭐 이렇게 내고 가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병원들이 있어요. 피한성. 그걸 아시네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가 제일 인기가 좋대요.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생명을 다루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응급이 없고. 부담이 좀 덜하고 해가지고 공부 잘하고 유명한 의사들이 전공정할 때 전부 다 그쪽으로 가니까 그럼 나중에 도대체 애들은 누가 불고 여기 저 수술은 나 누가 할 거냐고. 성형외과 가서 해야죠. 성형외과 가서 해야죠. 성형외과 가서 해야죠. 뭐 이제 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가서 다 해야지. 장기 뭐 다 해야지. 그럼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검진 시간도 길지. 네, 맞아요. 그 아기들은 혼자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말을 못 하기 때문에 애가 예를 들어서 뭐 열이 나서 오면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진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애가 가만히 있질 않으니까 입 한번 들여보려면 누가 와서 도와줘야 잡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력도 더 들어가고 시간도 그치. 더 들어가고 알아요. 상담도 시간도 더 길고 이렇게 되는데 아니 근데 이제 그동안은 사실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소아과를 운영하시던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요즘 이제 그 신문에 계속 나는 거는 민원을 자꾸 그렇게 뭐 내고 그다음에 뭐 글을 올리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이러느니 내가 이걸 안 하고 병원 문을 닫으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민원이 심한 거예요? 이게 사실 저는 이제 소아과 의사는 아니고 소아외과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어쨌든 환자들이 다들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제 입장이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이제 예를 들면은 최근에 있었던 민원 중에 하나가 이제 수술하려고 환자를 입원을 시켜놨는데 다른 과 수술이 같이 필요했던 환자였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다른 과기 때문에 꼭 그거를 같이 꼭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닌데 수술 따로따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기가 이제 한 번만 수술 마취를 한 번만 하고 같은 수술을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게 이제 안 해도 되는 노력을 들여서 다 좋게 이제 환자도 다 멀쩡하게 잘 끝났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되게 심하게 민원을 넣으셨더라고요. 기분이 나쁘셨던 일에 대해서 도와주고도 욕을 먹으니까 되게 좀 기분이 다치지 않게 잡을 것뿐인데 세게 잡았다고 돈을 내놔야 된다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일부 보호자들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은 자신의 SNS에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팩과 선언 공지가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임 회장은 우리나라 모든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오늘도 겪고 있는 문제라며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아이들과 함께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살아온 지난 20여 년, 내겐 행운이자 기쁨이라면서도 한 보호자의 악성 허위 민원으로 인해 2023년 8월 5일로 폐과를 알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버티고 싶어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치료해서 환자가 낫는 경우가 많죠, 사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보람을 느끼고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 살릴 수는 없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고 너무너무 이제 슬픈 일인데 이제 아무리 그런 일을 겪어도 사실 적응이 안 돼요. 그 환자가 익스파이어하고 이렇게 잘못되고 이러는 거는 겪어도 사실 이제 익숙하지가 않은데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 소송을 당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잘못한 게 딱히 없더라도 보호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왜 못 살렸냐? 병원에서 죽었으니까 너네 잘못 아니냐 이렇게. 됐어? 괜찮아. 치고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진통제 놔줄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분풀이를 할 때가 필요한 건데 그분들한테 왜냐면 가족으로 이런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 근데 그 분노와 그거 슬픔을 어디다가 표출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리고 저희 어머니 때문에 사실 그 코로나 때랑 겹쳐가지고 뭐 한 지금 아직도 뭐 진행 중이지만 뭐 몇 년을 내가 그 병원에 다니면서 내가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걸 많이 느낀 게 있어. 이게 힘들어. 그러니까 환자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지만 거기 병원에 계신 선생님들도 힘들어. 아 진짜 힘드시죠. 계속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뭐 여기가 이렇다 저기가 이렇다. 근데 내가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데도 힘드시겠어. 진짜로. 일일이 대응을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게 누군가는 되게 고마워하면서 아이들 치료를 하고 소아과 가서 든든했을 텐데 그 몇몇 분들의 그런 악성 그런 글로 인해서 멀쩡했던 소아과가 하루에 폐업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 본인들의 손해예요. 이게. 손해예요, 정말. 본인들의 손해. 그리고 그거를 글을 올리거나 악플을 달고 이래도 거기에 동조를 해주시면 맞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거기 계신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은 의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의지 기본적으로 돈도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욕까지 먹어가면서 이걸 해야 돼? 야 그럼 관두자. 그리고 내가 보니까 자꾸 저출산 시대에 아이 나라 이게 먼저 복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병원 없고 불안 속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고 기르겠습니까? 그죠? 이런 방법이 서희연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아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아과가 더 오히려 없어지지 않게 지원을 아낌없이 해줘서 그런 것도 방법이 중에 하나인 건 가장 쉬운 건 그게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소아과를 개원할 수 있는 그렇죠. 뭐 지원이라든지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좀 그렇죠, 줘야 그렇죠. 돼.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도 알 정도로 뉴스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난다는 거는 정말 소아과가 점점 엄청 줄어들고 있다는. 그렇죠. 그럼 나중에 아이들 어디 가서 도대체 아프면 어떡할 거냐고. 동네에 소아과가 아무도 없으면 어디 가서 진료를 받을 거예요 도대체. 문제 아닙니까? 굉장히 문제. 대한민국 그 어린이와 청소년을 챙겨줄 수 있는 게 소아과인데. 맞습니다. 이거 자기들이 어린 시절 없이 다 성인이 됐냐고요? 저는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소중해서. 그렇죠.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고 아이들이 너무 귀하니까 애타는 엄마 아빠의 마음은 이해되죠, 충분히. 너무나 이해를 합니다. 너무나 이해하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전국에 소아과가 몇 개 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 그 소아과에서 뭐 작은 거 뭐 조금 기분 나쁘고 이런 걸로 자꾸 뭐라고 하시고 어디다 글 올리고 이러지 마시고 진짜 이제는 우리가 소아과를 좀 지켜줘야 되는 상황이 왔다. 끝까지 지켜주세요. 그래 하여튼 뭐 이 포스터 생각나네. 내가 쓴 글 하나가 우리 동네 소아과를 없앤다라는 것만 좀 진짜로. 정말 이제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로. 우리 동네 소아과가 하나씩 둘씩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해 주세요. 야, 보잖아요. 어린이가 소아과 선생님한테 보석을 딱 주고 선물을요. 그렇잖아요, 딱 그렇죠. 예, 선생님한테 존경의 마음이고 감사의 마음이거든요. 그래. 이런 마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서로 의사 선생님도 환자들을 그렇고 환자 가족분들도 의사 선생님을 서로 좀 도와야 평안하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 건강을 위해서 그래. 전국에 있는 모든 소아과 선생님들 항상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래. 조심해 감사합니다. 가. 네. 보살님들이 되게 저 대신해서 더 열변을 토해주신 것 같아서 좀 약간 후련한 기분이 좀 들었고요. 저희가 사실 저희도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제 소신지조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너그러워지는 사회가 되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전기에 나온 거 보고 어떠셨나요? 전개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그런 보석이 사실 뭐 다른 어떤 존경의 표시라든지 어쨌든 이제 좋아하는 마음을 보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으로 환자들이 표현해 주시면 저희가 더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의 희망 한국의 어린이들을 응원합니다. 늘 건강하자. 이주연.